$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좋으나 6시 30분이면 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뭐 힘내라는 말은 이제는 좀 크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바로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분을 만나면은 좀 마음의 평안이 찾아지더라고요. 저는 바로 그렇습니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 만나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제가 오늘 스튜디오 오자마자 네. 교수님을 붙잡고 아니 20년 정도 사이에 일했던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고 요 내용을 꼭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시장 상황 어떤 시장 겁니까? 상황, 제가 이제 이럴 때 이제 쓰는 용어가 네. 그러니까 greed and fear.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도 한 두세 번 말씀드렸는데 장이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레버리지도 하고 네. 좀 더 공격적 투자를 하는데 그게 실제 인간의 심리적인 탐욕이 반영이 그렇죠. 돼 있고 지금 같이 아직 뭐 저희가 베어마켓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고점 대비 하락은 뭐 항상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내 투자가분들은 작년에 처음 미국 투자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상당히 그렇죠. 힘드실 텐데 전반적으로 이럴 때는 우리가 이제 fear, 그래서 악재에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는. 그래서 무섭죠. 실제 주초만 해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해결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 얘기를 했는데 어제 나온 게 뭐 어떤 큰 대형 악재도 아니었는데 이제 주가가 거기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보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약한 것 같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제 생각엔 너무 시장의 그 큰 움직임에 휘둘리기보다는 하여간 내 종목 내가 들고 있는 그 기업의 그 펀디멘털 소속 업종의 그 실적을 확인하고 전망을 좀 보고 좀 길게 호흡하는 게 좀 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예. 전쟁을 빼고 나서 나의 기업의 실적이나 펀더멘탈에 큰 이상이 없다면 기다리고 인내하는 게 가능하지만 전쟁을 뺐는데도 뭔가 안 좋다.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좀 특단의 조치를 그렇죠. 펀드멘털이 문제가 있고 밸류에이션이 여전히 네. 좀 높으면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지난주에 글로벌 라이브에서 잠깐 그 표를 보여드렸는데 네. 어제 제가 준비할 때는 이렇게 또 갑자기 시장이 악화될 거를 예견을 못하고 그 표를 뺐는데 지난 한 5, 6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전쟁을 포함한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한 12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벤트가 발생하고 나서 이후 한 달, 세 달, 6달, 12개월을 보면 거의 예외 없이 주가가 회복이 됐거든요. 그래서 물론 진짜 전쟁이 발발을 한다면 주가가 며칠 동안은 이제 급락을 더 보일 수 있겠죠. 지금 약간 분위기가 리스크 오프 그런 분위기니까. 근데 펀디멘털하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물론 그 에너지 수급에 조금 영향은 미치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다른 또 중동 국가들도 가스나 이런 걸 또 공급을 하겠다. 오펙도 같이 미국과 협력을 하겠다. 이제 그런 또 움직임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가는 결국은 한 달, 세 달, 6개월 후에는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심리적으로 좀 프레셔를 많이 받으실 필요는 없다. 근데 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아까 앞서 말씀하신 공포 탐욕 지수에서 그러면 오늘 봤더니 한 20, 30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런 공포 구간이 매수의 구간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근데 뭐 주가를 머리에서 네. 팔고 발에서 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무릎에서 사면 좋은데 결국 근데 투자의 나의 프레임이 얼만큼 기냐. 그래서 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뭐 좋은 종목이 아까 말씀하신 뭐 우리 저 얘기할 때 엔비디아 같이 실적이 진짜 좋고 그러는데 주가가 뭐 지금 고점 대비 한 20, 30% 빠졌다. 뭐 빅테크들도 좀 요즘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종목은 뭐 지금이 바닥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한두 달 동안 조금씩 나눠서 그러니까 나눠서 매수를 하는 것도 항상 방법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길게 2, 3년, 5년을 볼 수 있는 투자가들. 근데 상반기는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일 걸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장기는 보통 최소한 2, 3년, 한 5년. 최소한 2, 3년? 예, 1년 이상이죠. 예. 1년 이상. 예, 예, 예.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그렇게 마음의 여유와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투자자분들도 네. 있으시고 우리 뭐 전세 자금 빼서 뭐 아, 이렇게 그렇죠. 하시고 뭐 그런 레버리지 분들도, 하신 분들, 네. 있으시니까 많이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교수님과 함께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아, 오늘은 이제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저희가 조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분기가 이제 마감이 되고 나면 그 대형 펀드들이 미국에서 증권관리위원회한테 이제 자기 주요 보유 종목, 그다음 지분 변동을 신고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액면 그대로 저희가 또 읽으면 안 되고 오. 그거를 이제 읽을 때 주의사항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지난주에 그 소로스가 그 리비안 투자에서 1조를 손실했다. 근데 네. 그게 단순하게 그 우리가 그 포지션만 놓고 뭐 소로스가 1조를 잃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실적이 화요일 날 발표됐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뭐 장기적으로도 아주 좋고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좋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여기가 갖고 있는 회사예요. 오. 그런 점을 저는 좀 강조하고 싶고 리오프닝 플레이의 어떤 또 그 대표 주자이기도 하고 그런 실적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금 S&P 기준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도 퍼가 20배인데 그것의 4분의 1 수준의 퍼인 미국의 주택 개발 업체 이제 제가 업종은 그 글로벌 나이트 라이프에서 좀 업종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대표 종목 레나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6만 가구를 분양하는데 근데 여기가 퍼가 5배밖에 안 돼요. 빚도 거의 없고 펀더멘털이 좋은데 물론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너무 많이 빠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종목을 조금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헤지펀드 뭐 이런 기관들의 보유 종목에 대해서 공개가 되면서 뭐 워런 버핏은 뭐가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여기 지금 교수님 가지고 오신 것은 헤지펀드의 거물 아팔루사. 전 처음 들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멋있죠. 근데 실제 아팔루사. 월가에서는 종목 피킹을 거의 제일 잘하는 오. 진짜 거물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 창업한 분이 이게 데이비드 태퍼라고 이분이 돈도 많이 벌어서 카네기 멜론대 경영대에 기부를 하면서 학교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바꿨어요. 아. 태퍼 경영대학원. 그래서 이분이 98년에 한국이 금융위기 왔을 때도 한국 투자도 하고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분 사무실도 한번 방문하고 그랬고. 근데 이분이 이번에 13F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한테 분기 그 지분 변동을 하는데 특이 종목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갖고 있는 리테일러들을 기존 지분도 더 많이 사고, 그러니까 메이시 콜은 지분을 더 추가로 취득하고 새로 산 게 노스톰, 그러니까 고급 백화점 이제 갭, 풋로커, 딕슨 스포팅 굿즈 이게 이제 다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데인데, 그러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은 뭐 그러니까 20%, 30% 수익률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실채권 같은 데서 몇 배를 남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메이시랑 콜은 행동주의적 펀드들이 지분을 취득해서 온라인 사업부를 매각을 해라. 아니면 부동산 활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만들어라.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른 종목들도 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유통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플레이도 하면서 뭔가 이런 그 다양한 이벤트를 만들어서 주가를 강력하게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좀 그 전략을 취하지 않나.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갖고 한번 볼만합니다. 예. 메이시스 이런 이제 백화점 관련된 종목을 산다라는 게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오프라인 매장 관련한 기업들을 굉장히 또 꺼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컸는데 뭔가 이분이 샀다고 하니까 기대가 좀 되는 아마도 것도 이분이 있네요. 매수한 이유가 혹시 이 메이스 백화점 자체가 너무 좋은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예,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매력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그것도 얘기도 예.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이시가 가장 좋은 입지를 갖고 있으니까 예. 백화점을 닫고 아마존에
로지스틱스 그 중간 그 거점으로 바꿔라. 그냥 부동산 가치가 워낙 뛰어나니까 이제 그런 그렇죠, 얘기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이벤트들이,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캐틀리스트라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벤트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재미있는 그런 환경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지금 리비안산 우리가 조지 소로스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할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손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는 스톡 피킹을 하는 분이 아니어서 네. 월가는 아팔루서가 뭘 샀는 건 중요하지만 조지 소로스가 뭐 샀다고 그래서 크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국내 언론에 리비안을 한 2조 원 넘게 사서 주가가 한 40% 빠졌으니까 1조 원 손해 났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뒷면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플레인 바닐라라고 그 한 종목을 그냥 그대로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상 헤지 펀드들 여기는 이제 뭐 자기 돈을 하는 패밀리 오피스지만 헤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분이 소로스가 그 펀드 이름도 소로스죠. 자기 이제 개인 돈을 운영을 하는 거니까. 근데 리비안을 롱을 갔다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 4분기에 종가가 103불이었는데 이게 66불, 그저께 수요일 날 기준으로 36%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언론에서 1조 원을 손해 봤다고 하는데 아마 반드시 반대편에 해지를 어떠한 그 대차 매도 숏 포지션을 했을 거예요. 그게 루시드일 수도 있고 테슬라일 수도 있고 중국 전기차 제일 잘하는 미국에 상장된 리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통 자동차 업체 결국 이제 망가지는 이제 그런 데일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 나머지 업체들도 주가가 빠졌지만 리비안보다는 덜 빠졌습니다. 그래서 롱숏을 구사했어도 내가 들고 있는 롱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해는 봤을 텐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게 주가가 36% 빠졌으니까 소로스가 한 방에 1조 원을 3달 사이에 손해봤네. 그거는 조금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고 아마 이분은 고객 돈도 아니고 자기 돈이니까 길게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 2-3달 사이에는 손해를 봤지만 1-2년 놓고 보면 또 리비안이 재기를 해서 월가에서는 이 회사는 확실한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인정은 해주니까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좀 더 제대로 소로스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포지션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는 좀 나이브한 것 같습니다. 예. 헤드라인에 그렇게 자극적으로 1조 손해, 뭐 리비아 막 이러면서 나오니까 많은 투자자분들이 소로스도 저렇게 실패를 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네, 얘기를 네. 하는데 판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사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달 후, 몇 달 네. 후에 또 어떤 기사가 나오게 될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적 발표한 기업 중에서는 앞서서 잠깐 엔비디아를 언급해 주셔서 우리 장 부사장님이 늘 엔비디아 얘기만 나오면 땀을 뻘뻘 흘리시고 워낙에 또 긴장하죠. 최애 종목이니까 이남우 교수님의 시각도 궁금한데 앞서서 잠깐 굉장히 좋은 실적이다라고 말씀해 그러니까 주셨어요. 저도 실적 들어가서 이제 네. 자료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웹캐스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들었는데 제가 이제 이번 분기부터 학점을 부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거의 뭐 A0에서 A+, 그러니까 뭐 애플하고 뭐 알파벳에 버금가는 실적. 네. 근데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67%면 거기서 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업체 같이 6% 마진 내던 데가 8% 10% 가는 거는 뭐 그것도 어렵죠. 근데 하지만 그거는 오히려 더 가능한데 이미 매출 총이익률이 67%면 거의 마이크로소프트 수준이거든요. 이제 그런 데가 마진을 더 올린다는 건 어려운 것 같고. 근데 제 생각에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조금 fear 공포에 좀 더 예민한 분위기 때문에 되게 뭐 실적도 좋고 가이던스 자신감을 존슨 황도 보여줬는데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혹시라도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올 것도 걱정하셨을 것 뭐 같아요. 네. 자신감이죠. 뭐. 알겠습니다. 뭐 있습니까? 앞서 저희가 이제 아팔루사 얘기하면서 리오프닝 관련된 기업들을 매수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는 에어비앤비의 실적과도 향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소들이 참 많아서 에어비앤비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에어비앤비가 이미 시가총액이 한 130조 원쯤 됩니다. 그러니까 큰 주식이죠. 근데 저는 이제 그 뭐 미국을 가거나 해외 갈 때 네. 호텔보다는 에어비앤비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제 자료를 준비하다가 저희 그 와이프랑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작년에는 며칠을 묵었는데 저희가 한
100일 정도 묵었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저희가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번에도 CEO가 그 발표를 할 때 이 점점 젊은 사람들 밀레니얼 세대가 이 재택근무 아무 데서나 일을 해도 되거든요. 특히 엔지니어들은. 그래서 본인도 그 CEO가 나는 평생 에어비앤비 돌아다니면서 살 거다. 그러니까 이런 그 노매드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장기적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그 뭐 유럽의 성에 가서 우리가 묵을 수도 있고 이글루도 있고 뭐 다양한 초이스가 많고 그다음에 호스트 집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 나온 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사람들이 좀 어려워지면 자기 집에서 방에 방 하나 그러니까 2층짜리 집에 한 층을 내놔서 부수적인 소득을 얻으려고 그런 사람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상당히 저는 매력이 있다고 보는데 네. 결국 이 회사가 뭐를 제공을 하냐를 따져보면 첫 번째 호스트 입장에서는 수입이 생기고 평균 그 작년에 보면 단가가 객단가가 한 150달러 됐습니다. 18만 원. 그리고 여행자 입장에서는 호텔보다 저렴하게 숙박 가능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호텔이 제공 못하는 다양한 경험들을 우리가 그 어떤 사람 집에 묵으면서 그리고 집주인들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과일 깎아주는 분도 있고 우리 동네는 뭐가 좋아요. 여행 그러니까 정보도 주시고. 집주인의 따뜻한 인간적인 면을 느껴서 이런 것들이 매력이고 이 회사가 다른 데랑 차별화가 되는 건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디 그 묵을 때 그 점수와 그 코멘트를 다 체크하거든요. 그래서 그 호스트와 그다음에 저에 관한 그 데이터도 계속 쌓여 있거든요. 이 사람이 집을 잘 그 깨끗하게 투숙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장점인 것 같고 보통 미국에서도 잘 모르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이 회사가 들어가기 제일 어려운 회사였어요. 몇 년 전만에. 특히 엔지니어들 사이에. 그래서 이제 그 우버는 인턴들이 들어가면 그 인프라를 땜빵하느라고 고생을 하고 그만큼 이제 엉터리로 이제 그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가장 들어가기 어렵고 제대로 인프라스트럭처가 갖춰진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입장에서 그 에어비앤비다. 그런 점에 우리가 점수를 줘야 되고 공동 창업자가 3명인데 네. 이분들이 지금도 다 경영을 해요. 그리고 초기 단계에 뭐 스퀘어 캐피털, 그레이럭,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의 최고의 지존 그 VC들이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비즈니스 모델이 뛰어나죠. 그래서 간단히 결국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볼 때 그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작년에 보면 3억 회의 숙박 투숙이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중에 이제 100회를 기여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고객이 결제한 총 매출액이 한 470억 달러, 한 50조가 넘는데 그래서 건당 투숙을 하면 156달러를 지불을 했는데 이 회사 에어비앤비의 매출로 잡힌 것은 이거의 13%. 그러니까 156달러의 한 13%를 이제 피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이 회사는 그 고정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차제조를 보면 현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고정자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비즈니스 모델이죠. 현장이 없는 정말 사업을 네, 그러니까 하고 결국 있는 사람 엔지니어, 그 IT 기술, 그게 이제 그 브랜드, 플랫폼을 딱 예, 하나 예, 가지고 빅데이터 있으면서. 이제 이런 거가 이제 회사의 자산이고, 그다음에 4분기 실적을 보면 다음 페이지에 고객 결제금이 91%, 매출액이 80% 흑자 전환했고 현금 흐름이 이제 아주 많이 늘었고 그래서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작년 4분기에도 크게 코로나 그 충격을 받지 않았고 1분기 올해 실적이 아주 좋을 거라고 CEO가 자신을 했고 이 회사의 진짜 장점은 설비 투자도 없으니까 돈 버는 거가 다 그 현금 흐름으로 주주한테 귀속이 돼요. 그래서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실제 작년에 잉여 현금 흐름이 22억 달러였습니다. 3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뭐 100조가 넘어서 뭐 고평가됐니 하지만 비관적인 애널리스트도 있지만 현금 흐름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괜찮다. 근데 뭐 퍼 기준으로는 높으니까 주가가 조금 변동성은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유저로서 오랫동안 사용해보고 제가 호스트가 되는 것 척하면서 한번 또 들어가서 계산을 해보고 막 네. 그랬는데 아주 시스템이 좀 훌륭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경험을 하게 되면은 교수님처럼 에어비앤비의 편리성이나 뭔가 이런 장점을 많이 아실 수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에어비앤비를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비앤비 그 각각의 호스트가 발생하는 리스크가 근데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컨트롤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만약에 뭐 집이 너무 더러워서 혹은 호스트가 너무 이제 못된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에어비앤비 입장에서는 그 하나하나가 다 리스크일 텐데. 근데 이제 그게 알고리즘에서요. 제가 가령 시카고를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하면 네. 시카고에서 포스팅된 집이 아마 몇십만 가구일 텐데 평점이 좋은 것부터 먼저 뜹니다. 평점이 좋고 커멘트가 긍정적이고 저랑 맞는 그러니까 사고 날 가능성이 없는 데들.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데이터가 많은 게 장점이죠. 그래서 저는 거의 뭐 10번이면 9번 경험이 좋았고 한 번이 안 좋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국가 출신의 사람들이 주인인 경우에는 너무 과장을 하거나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경험으로 보면 커멘트랑 평점을 보면 걸러집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더 많은 네. 역량을 집중하고 네, 있는 네. 거군요. 저도 만약에 이제 다시 제대로 여행 갈 수 있게 되면 에어비앤비를 한번 또 이용을 해봐야겠어요. 용기 있게. 예, 한 3년 뒤에 이용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왜요? 이 방송이 안착이 되고.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네, 있어야 네, 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앞서서 퍼가 5배밖에 되지 않는 디벨롭 관련된 기업 레나 이름이 참 예쁘네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우리나라 현산 네. 같이 그 현대산업개발 같이 주택 개발 업체들이 꽤 상장이 돼 있어요. 하필이면 현산. 예. 뭐 현산도 네. 있고 GS도 있고 네, 대림도 네. 있고. 우리나라 또 디벨로퍼들은 상장 안 되는 들이 많죠. 돈 많이 그쵸. 번 돈 중에. 화면 좀 보여주시면 네. 이제 약간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러니까 요런 집을 가령 대표적으로 짓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팜스프링이라고 그 골프 치기 좋고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따뜻한 네. 데에 그 집을 분양을 하는 좋겠다. 건데 한 4베드룸에 바스룸이 화장실이 2.5개. 그래서 이제 51만 볼까 한 얼마나 6억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싸요?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땅이 싼 데죠. 개발업체니까 이제 그 땅을 매력 있는데 저렴하게 사서 거기다 집을 아니면 우리식으로 하면 아파트 같은 걸 네. 타운하우스를 져서 이제 분양을 하는 건데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 이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2,300 스퀘어 피트니까 한국으로 치면 한 7, 80평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건 골드만삭스 분석인데 대표적인 회사들 이제 시가총액 중에 레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한 33조 원. 근데 레나뿐만 아니라 DR 홀튼, KB홈 이거는 뭐 국민은행하고 상관없는 KB입니다. 그리고 뭐 토 브라더스 뭐 이런 데들 보면 과거 5년, 10년 동안 주가 상승률이 보면 다 꾸준히 두 자릿수 상승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리스크를 좀 줄이고 비즈니스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뭐 잘못된 추천이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퍼가 10배면 저는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퍼가 5배입니다. 업종 전체. 그래서 과거 평균의 이 업종은 투자가들이 아주 좋아하는 업종은 아니어서 평균 퍼가 과거에도 보면 1, 20년 동안 한 10배였어요. 그러니까 시장보다 낮았는데 지금 시장이 20배인데 업종이 멀쩡한 우량 주택업체들이거든요. 퍼가 5배면 좀 너무 저평가된 게 아닌가. 여기 이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수요를 보면 큰 변화가 그 미국은 이미 재택근무가 많이 확대되었고 여기 이제 그 링크드인 서베이를 보면 그 근로자들 중에 회사를 출근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13%께 안 되고 완전히 영구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31%.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은 아마존에서 평생 재택근무 계약을 사인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회사를 안 가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저 뉴질랜드 가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미국 회사 다니면서. 그리고 나머지 반 56%는 반은 재택, 반은 반반으로. 그리고 그 채용 공고가 뜨는 걸 봐도 링크드인의 14%는 리모트. 그러니까 재택근무다. 그래서 이게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니까 좀 더 좋은 집을 갖고 싶어하고 그렇죠. 정원이 있거나 그래서 내가 지출을 더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그게 큰 변화인 것 같고 그동안 이제 공급이 좀 구조적으로 미국에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래서 여기 이제 골드만의 그 추정치를 보면 어떤 뭐 한 증권회사의 추정치기는 하지만 뭐 다른 그 컨센서스 비슷합니다.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레나는 조금 이 퀄리티가 좋은 회사니까 퍼가 6배. 그리고 이제 앞으로 2, 3년 계속 이익이 증가하는 걸로 보고 다른 회사들도 퍼가 한 대여섯 배고 이 회사 실적을 작년 말에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올해 2022년 가이던스를 했는데 작년에 6만 가구를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6만 7천 가구, 그러니까 10% 정도 넘게 분양을 하고 가격도 평균 단가가 한 46만 불인데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유지할 가능성을 확실히 자신감 있게 있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금리, 금리가 올라가는 데서 그렇게 매력적인 업종은 아니지만 너무 주가가 저평가돼서 뭐 한번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집을 보니까 저는 뭐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귀에 쏙쏙 들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계속 나도 팜스프링 같은데 그죠. 한번 가서 가보고 저런 싶어요. 집에서 네, 그러니까요. 1년만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드네요. 네. 팜스프링이 약간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청평, 가평 뭐 이런 쪽인가요? 뭐 그렇죠. 예. 너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또 레나 디벨로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앞서서는 밤에 글로벌 라이브에서는 전체적인 산업에 업종 대해서 얘기만 하고 종목 얘기는 안 말씀해 했었죠. 주셨는데 오늘 예. 또 종목에 대해서 네. 레나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